모든 부모의 바람은 자녀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일 듯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공부하는 것은 부모보다 아이들 자신이 더 바라는 일일 겁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서 공부법 강의를 할 때 아이들에게 처음 물어보는 말이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니?" 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는 하나같이 "공부 잘하는 거요라고 대답하면서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공부 안 하는 거요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공부한다는 것은 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대안 없이 무작정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아동학대와 같습니다. 또 학교에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고 지식을 체계화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지식을 체계화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글을 한 번만 훑어봐도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들을 읽고 핵심 내용을 파악해 요약 정리하는 능력, 핵심 내용에 의문을 갖고 질문을 만드는 능력하기 싫은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보려는 마음의 힘을 갖는 능력 등을 갖췄을 때 공부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스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학교와 부모는 그 능력이 행동계획 속에 활용되고 효율적인 학습기술 훈련을 통해 학습 능력이 나아지고 개선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 효율적인 학습기술이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수업 전에 해야 할 일, 수업 중에 해야 할 일, 수업 후에 해야 할 일로 구분하면 간단해집니다. 먼저 수업 전에 해야 할 일은 글의 전체 내용을 파악해 아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수업 중에 해야 할 일은 모르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후에 해야 할 일은 중요한 내용 중에서 이해된 것과 이해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선 수업 전에 아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으로 구분하기 위해 글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읽지 말고 단원의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이 있을지 미리 3개에서 5개를 짐작해 봅니다. 이때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일수록 짐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자꾸 생각해 보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먼저 단원의 제목, 학습 목표, 연습 문제, 소제목, 마지막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훑어보게 한 다음 짐작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짐작을 했으면 문장별로 끊어서 읽어보고 짐작한 내용과 짐작하지 않았는데 나오는 내용,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구분해 읽어보도록 합니다. 글의 소제목도 떠올리면서 기억해 보도록 합니다.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문문을 만들어 봅니다. 만약 모르는 내용을 못 찾거나 없다고 하면 학습 목표나 글의 제목에 의문문을 만들어 보도록 도와줍니다.